1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직전까지 간 시어머니. 그때 10년간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꺼낸 변호사 배지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의 조용한 한마디에 거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1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직전까지 간 시어머니 정숙희. 5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가족들. 그런데 10년간 혼수도 제대로 못 들여왔다며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변호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시어머니 정숙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은은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어 변호사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 사법연수원 차석 수료, 대형 로펌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 5년간 승소율 98%를 기록한 전설의 변호사였던 겁니다. 지은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변호를 받으려면 1억도 모자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료입니다. 가족이니까요. 결혼 후 남편의 검사 커리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녀. 10년간 참고 또 참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며느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 변호사.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0년간 며느리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 박지은과 강민준이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10년 전 봄날, 서울 서초동의 한 검찰청 앞 카페. 검사 강민준은 법대 동기 모임에서 소개받은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강민준입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민준은 정의감 넘치는 검사였고 지은은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어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대형 로펌 율촌에서 승승장구하던 변호사였지만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가 복잡해질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6개월 후 민준이 청혼했습니다.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집안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좋아요.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민준의 부모님 강진수와 정숙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서자 정숙희의 시선이 지은 어머니의 낡은 핸드백에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만수입니다. 사돈님, 이순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정숙희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식사 중 정숙희가 물었습니다. 사돈께서는 무슨 일 하세요? 지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작은 구멍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은 씨는 대학 어디 나왔어요? 서울 시내대학 나왔어요. 지은이 답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나왔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직장은 다녀요? 네, 다니고 있어요. 어디서요? 서울에 있는 회사예요. 지은의 모호한 답변에 정숙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혼수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지은의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많이 못해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겠죠, 뭐.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정숙희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집안 좀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 민준이가 좋다는데 뭐. 강진수가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숙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며느리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친정에서 가전제품 몇 개와 이불 한 채를 혼수로 준비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최선을 다한 것이었지만 정숙희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혼수를 들여오는 날, 정숙희가 친척들을 불러 혼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숙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해드렸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혼수가 어디 있어. 우리 민준이 고생하겠네. 정숙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요즘은 다들 집 한 채씩 사주던데. 우리 민준이가 여자복이 없나 봐. 정숙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5년간 모은 돈이 3억 원 넘게 있었지만 혼자 다 해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하는 것이고 친정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은이가 좋아요. 혼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모르는 소리. 혼수를 보면 그 집안의 격을 알 수 있어. 정숙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은과 민주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로펌을 그만두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검사로 일하는데 아내가 유명 변호사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돼서. 민준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는 가정이 더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지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시댁에 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왔니? 음식 준비 많이 했어? 정숙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는 신우이와 시동생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신우이 강미선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명절 선물로 사줬어요. 500만 원짜리예요. 우와, 좋겠다. 친척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정숙희가 지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명절 선물 준비 안 했니? 아, 네. 준비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홍삼 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야? 정숙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어머님께 좋을 것 같아서요. 미선이 남편은 500만 원짜리를 사주는데 검사가 이것밖에 못해? 정숙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이 아직 넉넉하지 않아서요. 너의 형편? 검사 월급이 얼만데? 며느리가 살림을 못하는 거지. 정숙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숙희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도 못해. 우리 민준이가 집에서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 지은은 묵묵히 들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자리. 정숙희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좀 어려워서 혼수도 제대로 못 들여왔어요. 친척들이 지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민준이가 고생하겠네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친정이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이었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 미안해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오빠. 이해해요. 지은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 모든 무시가 사라질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커리어가 더 중요했고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명절과 제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숙희는 신우이와 지은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미선이는 남편이 사업해서 잘 사는데 우리 며느리는, 미선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데 지은이는, 미선이 남편은 외제차를 사줬는데 민준이는, 지은은 매번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에 좀 와봐. 청소 좀 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정숙희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청소하기 힘들어. 며느리가 좀 해줘야지. 네, 어머님. 지은은 하루 종일 시댁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주방, 거실, 방까지. 저녁이 되어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왜 여기 있어요? 청소 좀 시켰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준이 화가 났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괜찮아요. 어머님도 외로우신 거예요. 지은은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설날, 지은의 부모님이 시댁에 인사를 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온 지은의 부모님을 보며 정숙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돈어른 오셨어요? 정숙희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네, 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동네 시장에서 산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정숙희가 대충 받아들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숙희는 계속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우리 아들 민준이는 검사고요. 우리 딸 미선이는 사업가한테 시집 갔어요. 지은의 부모님은 작아지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숙희가 슬쩍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가게는 요즘 잘 되세요? 예,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힘드시겠어요. 정숙희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이 돌아간 후 정숙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제가 챙기고 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처가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 정숙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정숙희는 이제 아이 문제로 지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 계획은 없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조금만 더? 민준이 나이가 벌써 33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사실 지은과 민준은 아이를 원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검사 업무가 바빴고 지은도 언젠가 다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애 낳기 싫어하나 봐. 우리 민준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친정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더라. 딸이 애를 안 낳는다고. 정숙희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아이가 없어요. 5년이나 됐는데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둘의 문제예요. 무슨 소리야? 손주를 보고 싶은 게 죄야? 정숙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 7년 차. 지은은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 일이었지만 변호사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정숙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일을 시작했다며? 네, 어머님.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요. 집안일은 누가 해? 민준이 빨래는? 밥은? 다 챙기고 있어요, 어머님.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면 집안일이 소홀해지는 법이야.
정숙희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고생하겠네. 아내가 일한다고 집안일을 안 하면 어떡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내가 볼 때는 그래. 며느리가 집안을 돌봐야지. 정숙희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되던 해여름. 정숙희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지은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지은의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잔치 당일, 정숙희가 지인들에게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딸 미선이에요. 사업가한테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이쪽은 제 아들 민준이고요. 검사예요. 이쪽은 며느리 지은이에요. 그냥 평범한 며느리죠. 그냥 평범한 며느리.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참고 또 참았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괜찮아요, 오빠.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했어. 내가 말할게.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더 슬펐습니다. 10년간 무시당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 그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힐까? 내가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고 전설의 변호사라는 것을.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검사 커리어가 중요했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혼 10년 차 가을. 어느 날 저녁 민준의 집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 강진수였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어머니가.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보증을 섰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어. 지금 경찰서야. 민준과 지은은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진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친구 김 여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10억 원 보증을 섰어. 그런데 그 여자가 돈을 들고 잠적했어. 10억 원이요? 민준이 경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30명이 넘어. 총 피해액이 50억 원이래. 경찰은 어머니도 공범일 가능성을 보고 있어. 어머니가 공범일 리 없잖아요. 우리는 알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 김 여사와 어머니가 자주 만났고 어머니 계좌로도 돈이 들어왔대. 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정숙희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정숙희가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10년간 며느리를 무시하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나한테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어. 30년 지기 친구니까 믿었지. 한 달만 있으면 갚는다고 했는데. 어머니, 김 여사 연락은 돼요?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대. 집은 어떻게 돼요? 전세였대. 이미 뺏어 나갔고. 완전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희 집 앞에 피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숙희. 나와. 우리 돈 내놔. 사기꾼.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진압했습니다. 민준이 급히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 여러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임비가 얼마예요? 이 정도 사건이면 5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이요? 네, 피해 규모가 크고 공범 혐의까지 있으니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검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수와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어머니가 구속되면 큰일이야.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이래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고. 일주일 후 정숙희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민준의 동기 검사가 담당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숙희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나 구속될 것 같아.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검사가 그러던데. 증거가 불리하대. 김 여사랑 자주 만났고 내 계좌로 돈도 들어왔대. 그건 어머니가 사기친 돈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피해자들은 내가 공범이라고 우기고 있어. 정숙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강 씨 집안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신우이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변호사는 구했어요? 알아보고 있어. 근데 선임비가 문제야. 얼마나 필요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미선이 놀랐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미선의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겠어. 그럼 이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어머니가 구속되는 것보단 낫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모두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정숙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가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변호사? 너가? 정숙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도 놀랐습니다. 아내가 변호사라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사인지는 몰랐습니다. 지은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변호사 등록증, 로스쿨 졸업장, 각종 상장들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 민준이 등록증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차석? 율촌 로펌 파트너 변호사? 신우이 미선이 경악했습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 5년간 율촌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사기 사건을 담당했고 승소율은 98%였습니다. 98%? 강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담당한 사건 50건 중 49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너가 그 유명한 박지은 변호사? 민준의 동기가 전화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법조계에서 전설로 불리던 여성 변호사. 사기 사건의 여왕. 율촌의 에이스.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겁니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내가 무시하는 걸 참았어? 지은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오빠 때문이었어요. 민준이? 네, 오빠가 검사로 일하는데 아내가 유명한 변호사라는 게 알려지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검사와 변호사 부부는 서로 대립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오빠의 커리어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로펌을 그만뒀어? 네, 오빠를 위해서요. 지은아. 민준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정숙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선택했어요. 커리어보다 가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10년간 참은 건 어머님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숙희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지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변호를 받으려면 보통 1억도 모자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료입니다. 정숙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10년간 무시받았던 며느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본격적으로 사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율촌 로펌 시절 정리해둔 사기 사건 판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밤새 사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30명, 총 피해액 50억 원, 주범 김 여사의 행적, 정숙희의 계좌 내역,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기 전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사건 자료 좀 더 구해줄 수 있어요? 응, 내 동기한테 부탁해 볼게. 검찰 조서도 필요하고 김 여사 관련 자료도 필요해요. 알았어. 최대한 구해볼게. 민주는 아내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은은 정숙희를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김 여사를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30년 전이야. 애들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그 이후로 계속 친하게 지내셨어요? 응, 거의 매주 만났어. 김 여사가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낸 게 언제예요? 석 달 전쯤? 갑자기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은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어머님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적 있으세요? 응, 김 여사가 2번 보냈어.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300만 원. 그 돈은 뭐였어요? 선물이라고 했어. 고마워서 보낸다고. 혹시 영수증이나 문자 같은 거 남아있어요? 문자는 지웠는데. 휴대폰 복구해야겠어요. 지은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피해자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박 씨. 김 여사를 어떻게 아세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투자하면 한 달에 10% 수익을 준다고 해서. 정숙혜 씨도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요? 김 여사가 정숙혜 씨 명의로 돈을 받은 적 있거든요. 아, 그건 김 여사가 정숙희 씨 계좌를 빌린 거 아닐까요? 저도 제 친구 계좌로 돈 보낸 적 있어요. 두 번째 피해자 이 씨. 김 여사 만난 게 언제예요? 작년 여름이요. SNS에서 알게 됐어요. 정숙혜 씨는 아세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김 여사 친구라고 들었는데. 김 여사가 정숙혜 씨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라고만 했어요. 지은은 피해자들을 만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숙희를 모르거나 간접적으로만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정숙희의 이름을 이용했지만 실제로 정숙희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은은 김 여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의 과거 주소지를 방문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 아세요? 아, 네. 석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 안 하고 갔어요. 혹시 특이한 점 없었어요? 갑자기 급하게 이사 간 것 같더라고요. 하루 만에 짐 다 뺐어요. 계획적인 도주였습니다. 지은은 김 여사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통화 내역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정숙희에게 보증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 여사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김 여사의 계좌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50억 원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환전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지은은 정숙희가 무죄라는 증거를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첫째, 정숙희는 김 여사의 사기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둘째, 정숙희 계좌로 들어온 돈은 전체 피해액의 1%도 안 되는 소액이었습니다. 셋째, 정숙희는 김 여사에게 보증을 선 것뿐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피해자 대부분이 정숙희를 모르거나 간접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지은은 이 증거들을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새 작업하는 지은을 보며 민준이 걱정했습니다. 지은아, 좀 쉬어. 괜찮아요, 오빠. 거의 다 끝났어요. 10년 만에 다시 일하는데 힘들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이런 게 저예요. 제 본 모습이에요. 지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짜 자신의 모습. 이제 다시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율촌 로펌의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선배님.
결혼하고 소식이 끊겼잖아. 법조계에서 다들 궁금해했어. 죄송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 근데 무슨 일로 연락했어? 사기 사건 좀 부탁드리려고요. 선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너가 다시 사건을 맡는다고? 네, 제 시어머니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박지은 변호사가 돌아오는 거야? 선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명하긴요. 10년 전 일인데. 법조계는 너를 아직도 기억해. 사기 사건의 여왕이라고.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는 전설이었어. 5년간 승소율 98%. 그것도 사기 사건으로. 엄청난 기록이야.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 내가 담당했던 사건들이야.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대형 사기 사건 박지은 변호사의 완벽한 승리. 율촌의 에이스 박지은 변호사 또 승소. 사기 사건 전문가 박지은의 비결은? 지은은 기사를 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배님, 이 자료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지은은 자료를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동기 검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아, 박지은 변호사님. 오셨어요. 네, 제 시어머니 사건 관련해서요. 아, 그 사건.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제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제 시어머니는 무죄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지은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계좌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김 여사의 행적.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정숙희 씨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네, 제 시어머니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피해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율촌 로펌 출신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박지은 변호사님이요? 그 유명한? 피해자들도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 시어머니 정숙희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정숙희 씨도 사기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 시어머니는 여러분과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지은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시어머니는 김 여사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김 여사가 시어머니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피해자들이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김 여사뿐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김 여사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이 가네요. 한 명씩 피해자들이 정숙희에 대한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2주 후 검찰청 회의실. 피해자 대표들과 검사 그리고 지은이 모였습니다. 지은이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숙희 씨는 무죄입니다. 검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의 조사가 매우 치밀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어떻게 찾을 생각이세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찾을 수 있어요? 네, 제가 5년간 사기 사건만 50건 담당했습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잘 알아요. 50건이요? 네, 그중 49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회의실에 감탄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역시 박지은 변호사님이시네요. 법조계의 전설이라더니.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설은 아니고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검사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숙희 씨 구속영장은 기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대신 김 여사를 꼭 찾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지은은 검찰청을 나서며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구속은 막았어요. 정말? 지은아, 고마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김 여사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찾을 건데? 제게 방법이 있어요. 지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사기 사건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지은은 김 여사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사용한 곳은 인천공항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출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갔지만 출국하지 않았다. 왜일까? 지은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를 만났거나 아니면 출국을 위장한 거야. 지은은 김 여사의 가족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은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여사의 딸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율촌 로펌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님 찾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연락이 안 돼요.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모르세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택배나 소포 보낸 적 없으세요? 아, 그건 있어요. 한 달 전에 큰 짐이 왔어요. 그 짐 어디 있어요? 창고에 그냥 뒀는데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딸이 망설이다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큰 박스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네. 지은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가짜 여권 신청서. 이거예요. 지은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짜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세요. 지은은 즉시 서울로 올라와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사기범들의 수법을 알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박지은 변호사님이시네요. 일주일 후, 김 여사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짜 여권으로 출국했지만 지은이 제보한 정보로 인터폴이 추적한 것입니다. 송환된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정숙희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친구를 이용한 겁니다. 정숙희의 무죄가 완전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정숙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지은의 모습은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당당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정숙희는 김 여사의 사기 사건에서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무죄를 구합니다. 이어서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 박지은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정숙희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에 선 며느리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정숙희는 30년 지기 친구를 믿었을 뿐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증을 선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은은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계좌 내역, 김 여사의 자백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숙희 무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숙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희가 며느리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준도, 강진수도, 신우이, 미선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 10년 만에 복귀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 시어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로 활동하실 건가요? 네,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의 답변에 기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 집안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정숙희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무시하고 친정을 비하하고 혼수 타령하고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어머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으면 안 됐어. 정숙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은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은아. 정숙희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0년간 아내가 견뎌온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내의 넓은 마음. 그날 강씨 집안에는 진정한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의 친정 부모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지은의 어머니 이순이가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돈어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지은이를 키우셨는데. 정숙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게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신우의 미선도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미선 씨. 저도 어머니처럼 언니를 무시했잖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언니, 앞으로 제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언니처럼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민준의 동료 검사들도 지은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건 많이 부탁드려요. 법조계는 박지은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며칠 후, 지은과 민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궁금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훌륭한 변호사였으면서 일을 그만뒀니?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지은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도 돼. 이제는 다 가족이니까. 지은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율촌 로펌에서 일할 때가 결혼하기 2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지은의 눈빛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큰 사기 사건이 들어왔어요.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 사건이었죠. 100억? 정숙희가 놀랐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의뢰인은 50대 할머니였는데 보증을 섰다가 공범으로 몰린 케이스였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사건이랑 비슷하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사건을 보는 순간 과거가 떠올랐어요. 지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할머니도 친구를 믿었다가 당한 거였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진짜 범인을 찾고 할머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결과는 어땠어요? 정숙희가 물었습니다. 이겼어요. 할머니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짜 범인도 잡혔죠. 다행이네. 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무리를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주말도 없이 일했죠.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다간 건강을 해칠 거라고.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중요한 것들? 내 가족이요. 건강이요. 행복이요. 지은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일을 줄이고 제 인생을 돌아보자고. 그러던 중에 민준 오빠를 만났죠.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커리어가 아니라 가정이 제 우선순위라는 걸. 그래서 로펌을 그만뒀구나. 정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물론 오빠가 검사라서 이해 충돌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도 이미 가정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10년간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실 때 사실 서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평범한 며느리의 삶이구나. 제가 선택한 삶이구나. 지은아.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님. 10년간 제가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뭘 배웠는데? 인내를 배웠어요. 겸손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지은이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실 때도 저는 언젠가 어머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어요. 정숙희가 와락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맙고 미안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예요. 아니야. 너는 특별해. 정말 특별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사돈댁 덕분입니다. 사돈 어른께서 우리 딸을 단련시켜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죄송하죠. 정숙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딸이 더 성숙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두 집안 부모님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아니야, 오빠. 행복했어.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행복해? 오빠가 있었잖아. 오빠가 늘 내 편이 되어줬잖아. 지은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도 내 편이 됐잖아. 10년을 기다린 보람 있어. 너 정말 대단해. 우리 같이 대단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 정숙희가 지은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왔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이순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제대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정숙희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두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돈, 사실 저도 지은이 어릴 적 걱정이 많았어요. 이순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딸한테 해줄 게 없었거든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보냈고 결혼할 때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사돈. 그런데 지은이가 혼자서 다 해냈어요. 공부도 잘하고 변호사도 되고. 이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엄마로서 해준 게 없어서. 정숙희가 이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그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건 다 사돈 덕분이에요. 무슨? 정말이에요. 부모가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정숙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인내심이 강하고 겸손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다 사돈이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고맙습니다, 사돈.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지은은 이번에도 시댁에 갔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아, 왔니? 정숙희가 현관에서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와. 오늘은 내가 쉬어야 해.
어머님, 그동안 내가 다 했잖아. 오늘은 내가 할게. 정숙희가 지은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신우의 미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선 씨도? 네, 언니. 그동안 언니만 일하게 해서 미안했어요. 미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숙희는 계속 지은을 챙겼습니다. 지은아, 앉아 있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정숙희가 모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발표할 게 있어요. 모두가 정숙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고 전설의 변호사래요.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5년간 승소율 98%를 기록한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정주부가 됐어요. 정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정숙희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모두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어머님.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려요. 제가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민준이가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자리. 정숙희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명절 때 오지 않아도 돼. 네?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 그동안 내가 다 준비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어머님.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해.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내가 도와줄게. 정숙희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너는 훌륭한 변호사야.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내가 더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완전히 달라지셨네. 응, 정말 감사해.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지? 응, 충분히 가치 있었어.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율촌 로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저 주말에만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말요? 응, 내 자리는 언제나 있어. 주말만이라도 와줘. 지은은 토요일마다 로펌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사건 상담과 소송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오신 전설의 변호사.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은은 다시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가정에 충실하고 주말에만 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친구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도왔던 할머니, 그리고 최근에 자신의 시어머니, 이제는 다른 할머니를 도울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가 전문이에요. 지은은 다시 사건에 몰두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할머니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지은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변호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약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것. 어느 토요일 저녁, 지은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고생했잖아. 오늘은 내가 할게.
고마워, 오빠. 식사를 하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사건 이겼어. 정말? 축하해. 응, 정말 뿌듯해. 그렇겠다. 너는 정말 대단한 변호사야. 민준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정숙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우리 집에 올래? 맛있는 거 해놨어. 네, 어머님. 갈게요. 시댁에 가니 정숙희가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일하느라 고생하잖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정숙희가 지은의 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더 감사하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데. 식사 후 정숙희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거 사.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그동안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정숙희가 봉투를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전에는 혼수도 제대로 못 들여왔다며 무시하던 시어머니. 이제는 용돈을 주며 챙겨주는 시어머니.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의 부모님이 구멍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따님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신문에 났더라고요. 유명한 변호사래요. 아, 네. 우리 딸이 변호사예요. 지은의 아버지 박만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서울대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데 우리 딸은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뭔데요? 마음이 착해요. 시어머니한테 10년간 무시당했는데도 참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줬어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학벌이나 직업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자랑이에요. 저녁에 지은이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딸 왔네. 오늘 좀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지은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일 시작해서 첫 월급 받았어요. 일 시작했어? 좋은 일이네. 네, 주말에만 하는데 재미있어요. 우리 딸 고생한다. 아니에요. 행복해요. 지은의 어머니 이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민준의 집. 아침 식탁에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무슨 재판 있어? 응, 사기 사건 재판이야. 나도 오늘 사기 사건 변론 있어. 혹시 우리 법정에서 마주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럴 리 없지. 나는 민사고 오빤 형사잖아.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해 충돌 나면 안 되니까. 알아, 오빠.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 저녁에 시댁 가기로 했지? 응,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신대. 좋아. 그럼 저녁에 봐. 응, 조심히 다녀와. 두 사람은 서로에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로펌으로, 민주는 검찰청으로.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추석 명절. 시댁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숙희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고 지은은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냥 앉아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신우이 미선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언니, 제가 다 할게요. 언니는 쉬세요. 고마워, 미선 씨.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자리. 강진수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버님. 아니야, 지은아. 우리가 너를 무시하고 친정을 비하했어. 정말 잘못했어. 강진수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묵묵히 참고 우리를 사랑해줬어. 아버님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앞으로 평생 우리가 너를 소중히 할게.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결혼 11년이 됐다. 지난 10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10년이나 참았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평화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믿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줬다. 지은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직업이나 학벌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민준이 뒤에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뭐해? 일기 쓰고 있었어. 무슨 내용? 우리 이야기.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지은이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덕분이야. 나도 너 덕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